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찰하며 저는 인간의 노화와 신체적 쇠퇴라는 현상에 대해 기존의 의학적 견해를 완전히 뒤바꾸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다 보면 매우 대조적인 두 부류의 집단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우리 몸이 숨기고 있는 노년기 건강의 진실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첫 번째 집단은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걷으며 걸음걸이마다 넘치는 자신감과 완전한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반면 두 번째 집단은 휠체어에 몸을 맡기거나 보행기에 의지한 채 도착하며 일상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움직임조차 가족이나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두 집단을 가르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추측할 때 흔히 나이나 타고난 유전적 요인 혹은 복잡한 병력이나 단순한 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원인은 그런 표면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 개인이 존엄한 독립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으로 전락하느냐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단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매주 그리고 매달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는 파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60세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설령 현재 본인의 상태가 매우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다리 근력이 기능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근력의 감소는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각 증상이나 경고 신호 없이 매우 꾸준하고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일상 속의 아주 평범한 순간에 자신의 신체적 안전이 무너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던 푹신한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몇 초의 시간이 더 걸리기 시작하거나 수십 년간 오르내리던 집안의 계단이 평소보다 가파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길가에서 연석을 내려갈 때 나도 모르게 주저하며 다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거나, 예전에는 전혀 필요 없었던 가구나 문틀을 지지대 삼아 붙잡기 시작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의 과정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이라 불리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가 당신의 근골격계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코페니아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급격히 소실되는 현상을 뜻하는 의학 용어로 장수와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에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은 매년 다리 근력의 3%에서 5%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적절하고 구체적인 저항 운동을 통해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통계는 더욱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70세 이전까지 10년마다 10%에서 15%씩 감소하던 다리 근력은 70세를 기점으로 그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 10년당 최대 40%까지 급감하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 허약함이 당신의 80대가 올 때까지 친절하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믿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다수의 선의 어린 조언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흔히 더 많이 걷고 매일 만보를 채우며 활동량을 늘리라고 권합니다. 물론 걷기는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 그리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위해 매우 훌륭한 운동임에 틀림없지만, 안타깝게도 걷기라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다리 근력의 퇴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60세부터 80세 사이의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걷는 습관만으로는 하체의 근력이나 폭발적인 힘을 보존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직립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체의 근력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매일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만보를 걷는다 하더라도 매달
그리고 매년 당신의 다리는 점진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완전한 조언을 맹신한 결과일 뿐입니다. 근육 조직은 단순한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가해지는 특정한 저항에 반응하여 발달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신경계가 의식적으로 강한 자극을 주지 않는 한 근섬유를 자동으로 활성화하는 비율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인 속근 섬유가 초기 증상도 없이 가장 먼저 약화됩니다. 이러한 근육들이 퇴화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느리고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주저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노년의 자신감은 조용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운동 능력을 높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한 독립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며 생존을 위해 계단 난간을 움켜쥐지 않고도 오르내릴 수 있는 능력이고 발을 헛디뎠을 때 즉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근력의 퇴보는 관리가 가능하며 비싼 헬스장 회원권 없이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성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하체 강화 운동 중 상당수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5가지 의자 기반 운동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겉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여서 많은 이들이 무시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운동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본격적인 운동법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은 개인의 동기부여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주요 동작은 앉아서 무릎을 펴는 익스텐션 동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운동을 과소평가하지만 의학적으로 이 동작은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의 거대한 근육군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매 걸음을 뗄 때마다 무릎을 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을 조절하며 내리막길을 걸을 때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일어설 때의 자신감이 결여되고 계단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올바른 수행을 위해 딱딱한 의자에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뻗어줍니다. 이때 2초 동안 들어 올리고 3초 동안 천천히 내리는 템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근육 조직은 바로 이 천천히 내리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건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앉아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통한 종아리 근육 강화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흔히 운동선수들에게만 중요한 것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이 근육들은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1차적인 방어선입니다. 우리가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을 바로 세워주는 첫 번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몸 전체가 약해서가 아니라 특정 시스템이 필요한 순간에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 앞부분은 바닥에 붙인 채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이 단순한 동작은 낙상 상황에서 필수적인 신경계의 즉각적인 반응 속도를 훈련시켜줍니다. 단순히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신체의 협응력을 키워주는 앉아서 제자리 걷기 동작도 필수적입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굴곡근과 하복부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시 발이 지면에서 충분히 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습관은 카페트나 고르지 못한 지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절제된 템포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는 훈련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상실되는 다리와 몸통 사이의 신경학적 협응력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속 조절이라는 개념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낙상 사고는 움직임의 전환 과정에서 몸의 속도를 줄이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발생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완전히 일어서기 직전까지만 엉덩이를 들었다가 다시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제어 훈련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의자에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는 습관을 방지해주는데, 이러한 습관은 사실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운동은 앉아서 다리를 밀어내는 등척성 유지 동작입니다. 이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 신경계의 근섬유를 매우 빠르고 안전하게 활성화하는 법을 가르치며, 이는 예상치 못한 휘청거림이 발생했을 때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5가지 동작을 매일의 일상 속에 통합한다면 노년기 건강의 진정한 우선순위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값비싼 장비도 고통스러운 훈련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와 하루 몇 분의 집중적인 저항 훈련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시간 동안 당신의 다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